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덕후의 자부심을 혹시 아십니까? 덕질이나 사부작하는 주제에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덕후, 찐 덕후에게는 의외로 자부심이 있을지도? OBS 라디오 유일의 토크형 콘텐츠 적당 덕후의 연출자이자 작가이자 진행자인 저도 어엿한 한 마리 덕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덕후의 자부심은 이렇습니다. 덕후 주제에 세상을 이롭게 만들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후라면, 찐 덕후라면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일에는 조금도 일조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쁘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모신 청년이야말로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데는 조금도 일조하지 않고 있는 표본 같은 분입니다. 지금 이 청년을 만나보시죠.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최현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 어떠십니까? 세상을 뭐 더럽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세상을 이롭게 했다고 하면은 뭘 이롭게 했지라고 물음표가 뜨긴 하는데 적어도 세상에 해는 안 끼치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위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위인이 아니라고 악인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위인이 아니라도 선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유시민 작가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위선이 차라리 낫다. 저는 거기 공감하거든요. 천현우 작가님은 어떠세요? 위선이 낫다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위선이 문제는 직접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끔씩은 거악보다 더 와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사례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이제 일을 하다가도 네. 입만 살고 사실은 정말 일도 못하고 심지어 막 남한테 떠넘기는 친구가 막 사장한테는 되게 이쁨 받으려고 하고 되게 잠깐만요. 그건 위선이 아니라 그냥 나쁜 XX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는 또 이게 위선 차라리 거하기 낫다. 나는 애들한테 짬도 막 때리고 나 일도 되게 못한다. 하지만 월급은 똑같이 받지롱. 그게 지금 그 천우 작가님 말씀하시는 건 거하기 아니라 퓨어 이블. 네네네. 순수하기고 네. 사장 앞에서만 착한 척을 하고 일 잘하는 척하는 거는 그 위선이 아니라 그냥 나쁜 이건 시원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놈은 욕이 아니니까요. 네. 나쁜 놈이죠 그냥. 그런데 그 위선이 네.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퓨어 이블들하고 그게 합치되는 속성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발라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셨던 위선이는 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나는 가급적 그래도 좋은 생각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아니야. 하지만 가끔은 뭐 10번 좀 안 좋은 짓 하다가 한 번쯤 좋은 짓 할 수 있잖아. 왜?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거. 그렇다고 스스로 상처받거나 그러지 말자는 뜻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좀 뭔가 일본 조폭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뭐 저를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라 뭐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좀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그냥 구석에 조용히 있거나 말할 때도 굉장히 친절하게 선생님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놀라시더라고요. 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지나갈게요라고 하거나 그 경우 없으시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뭐 저쪽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잡고 있으면 안 타세요.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위선이라도 노력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우리 천현우 작가님은 위선이라고 없는 분이십니다. 퓨어 입을 말씀드렸잖아요. 퓨어 굿. 아이고, 가까운 분이 아니실까?
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해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제가 비록 가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건 별개로 되게 사랑을 좀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결핍이 돼 있는데 적어도 남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남한테 나쁜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뭐 제가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막 빚을 졌을 때 친구들한테 막 돈 꾸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상황상 했었던 일인데 그게 아닌 이상 뭐 크게 나쁜 짓 하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인사검증 들어가면 만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낙동강에 페놀을 뿌리시거나 다단계로 사람들을 후려서 네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네, 좀 농담 던졌는데 농담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파악했고요. 보통 지상파 라디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을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한참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같이 한번 1회차 녹음했던 소감은 어떠십니까? 진 빠지더라고요. 정말요? 잠깐만요. 자꾸 그러시면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이 OBS 라디오가 적당 덕후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사람은 쥐어짜야 컨텐츠가 나온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컨텐츠는 그런 노동 착취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을 써보는 사람,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면 자연스럽게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많이 쥐어짜주세요. 많이 쥐어짜서 좋은 걸 나오게 하고 저의 노동권을 약간 뒤로 미루고 같이 녹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아니요. 왜 그러세요? 어머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녹음 버튼을 일시 정지를 눌렀습니다. 다시 켰어요. 자, 지금부터 천은우 작가님이 쓰신 명저죠. 쇳밥일지. 제목부터 볼게요. 쇳밥이란 건 말 그대로 쇠를 다루는 일을 하셨고 일지, 저널리즘 말 그대로 일기 형식으로 쓰셨어요. 근데 일기라기보다는 약간 대하소설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책을 한 권 더 쓰신다면은 드라마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드라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화하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특히나 유럽의 이제 좌파 쪽이나 미국 동부권 이제 러스트벨트 그쪽에 되게 소구력이 강할 거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에서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히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건 맞죠. 아무튼 여러분 쇳밥일지가 궁금하면 사보십시오. 저도 책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입해서 몇 번씩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명저 쇳밥일지의 명장면을 하나하나 골라 설명하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라는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들어볼게요. 천은우 작가님은 처음에는 대학 진학 계획이 없으셨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네, 이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경제적 이유가 100%였는데요. 네. 사실 필요 없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 이유랑 붙어 있죠, 이것도. 그렇군요. 근데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돈을 빨리 벌지 않으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기, 수도, 뭐 그다음에 주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한 달마다 하나씩 없어져요. 2개씩 없어질 때도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전기가 끊겨버리거나 네. 전기가 돌아오면 인터넷이 안 되거나 네. 인터넷 수도 전기가 다 되면 이제 1층에서 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집세 언제 내냐고 윽박을 지르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폴리텍 기능대학교 입학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가 대학을 하도 가자고 하셔가지고 네. 절충안으로 생각한 게 폴리텍 대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 집안 사정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역에는 이제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폴리텍 졸업하면 취업 잘 된다라고 지역에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도 수도권에도 폴리텍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캠퍼스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리텍 관계자도 그렇고 취업은 뭐 거의 확실하다. 그게 폴리텍 선배들이 네. 지역에서 진짜 가가지고 일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돌고 그래서 네. 폴리텍을 어느 정도 우대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다만 애초에 지방 노동 현실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우 자체는 똑같고 그냥 폴리텍이 일 잘한다라는 소문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폴리텍 졸업 그 취업하는 환경도 노동 환경도 수도권하고 지역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폴리텍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지역 일자리로 간다고 해가지고 네. 고졸보다 딱히 뭐 나은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를 좀 더 하는 거죠. 아, 이 그렇군요. 친구들은 폴리텍 네. 나왔으니까 뭘 좀 해주겠네. 네. 그래가지고 더 위험한 일을 시키고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임금은 비슷한. 돈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닌데 폴리틱 나왔어? 그럼 자네 잘하겠구만. 좀 더 네네. 힘든 일을 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이때는 대학 진학 계획이 없었다가 이제 폴리텍 합격 통지를 받고 당연히 어쨌건 집을 떠나 유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학비와 생활비를 학비가 비싼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고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3 마지막 시절의 모습이에요. 현금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직후부터 줄곧 속이 쓰려왔다. 내게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은 그저 즐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었다. 자긍심이며 자부심이며 노력의 흔적이었고 계급의 증명이었다. 그 모든 걸 쌓아 올리기 위해 낮과 밤을 바꾸었다. 게임에 심취해 게임 중독 교육까지 이수할 정도였다. 물론 인터넷 메일함도 제대로 못 여는 교사가 떠드는 게임의 위험성은 실제와 무관했다. 교육 내내 지겹게 강조하던 건강한 교육 관계는 도리어 게임 속에 존재했다. 나이와 성별에 장벽도 없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도 없었다. 여기에도 놀라운 통찰이 하나 있죠. 흔히 말하는 세간의 평가라는 건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습지도 않은 농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가 이 대목을 고르는 이유는 이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몇 년 동안 했던 그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게임 속 캐릭터 아이템들을 팔려고 내놓으셨을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제 눈을 사로잡았다는 거는 야, 인터넷 메일함도 제대로 못 여는 교사가 게임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건강한 교육관계 안 돼. 니네 이거 이상한 거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람 이상해져.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우정을 찾으신 거잖아요. 심지어 나이와 성별의 장벽도 없이. 저는 원래 서울에서 왔고 전학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 전학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서울말을 쓰는 거는 마산 사람들한테 약간 그러니까 마산 어린이들한테는 금기였던 거죠. 왜 서울말 쓰냐고 막 괴롭혔어요. 사투리로 막 교정을 시도하기도 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 잠깐만요. 천호 작가님. 그러면 흔히 경상도 출신들이 그런 얘기는 그냥 지금까지 농담으로 생각했거든요. 아, 가서 서울말 쓰면 죄송합니다. 제가 엉터리 사투리잖아요. 써서 서울말 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게 농담이 아닙니까? 니 사투리 안 쓰나 아마. 요즘은 좀 덜 할 거예요. 당연하지만은 네. 지역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옅어졌으니까 네. 그때는 되게 심했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맨날 당했는데 심지어 친구가 생기기도 전에 전학을 가잖아요. 그럼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거기서 구해준 게 게임이었어요. 그렇군요. 왜 그랬냐면은 특정 게임이 있는데 특정 게임이 계급이 높으면은 활성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 높은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은 걔네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그 파티원? 컨텐츠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급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학원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PC가 생겨가지고 그냥 말씀해 주죠. 군주셨군요. 네. 시크하게 그래가지고 네. 게임을 켜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뭐야 얘 계급 높잖아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끼워주고 그렇죠. 그렇게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가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정말 여기가 적당 덕후 아닙니까? 네.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본 경험들이 사실은 뭐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건강한 교우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MBTI로 치면은 갑자기 극도의 I예요. 아니 천윤 작가님도 이공계 아니십니까? 우리 이공계는 MBTI 같은 거 믿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공계라기에는 저는 문과 감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MBTI로 알겠습니다.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극도의 I인데요. 여기서라도 소통을 안 했으면 사실 소통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법 자체를 온라인으로 관계 맺는 법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배웠었고요. 게임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막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 시간을 메모라는 거니까요. 아니 게임. 왜 후회라죠? 저도 게임 덕후긴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문명하셨습니다. 예,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 게임은 설날 연휴 때 게임을 켜죠. 추석 연휴 때 끕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회 없어요. 그냥 네.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친구를 맺게 해준 것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쳐준 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게임 악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 게임들은 좀 더 경쟁적이고 좀 더 비커뮤니케이션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가장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 가지고 되게 막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좋게 봐요. 애들끼리 그냥 PC방 가가지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게임 자체를 악마화시키는 거는 자동차를 악마화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자동차가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네. 자동차는 악마다라는 네. 논리랑 다를 게 네, 없죠. 차는 죄가 없어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통찰을 잘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일이든 공부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은. 그렇죠. 몰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야, 몰입을 근데-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글 쓸 때도 그쵸. 몰입이 되고 책을 보도 몰입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천호 작가님이랑 저는 약간 겜덕후 기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겜덕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묘하게 떨어지긴 한다. 하지만 여러분, 천호 작가님은 여러 신문에서 주기적으로 여러 매체에 주기적으로 컬럼을 게재하시던 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매체에 일주일에 한 편 이상 꼬박꼬박 글을 써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콘텐츠는 쥐어짜면 되고 게임하던 때 경험을 떠올려서 내가 그걸 밤새면서 했는데 이깟 걸 못할까? 난 써! 라는 경험이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돈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 주겠다는데 왜 열심히 안 할 이유는 뭐가 있지? 라는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쇠파일제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폴리텍에 입학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폴리텍이 강의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군대나 고3처럼 빡세기로 유명한 폴리텍 대학. 그 창원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이제 창원 기계공고가 있어요. 네. 창원 기계공고 학생들이 이제 폴리텍 오면은 농담으로 그 얘기해요. 창원 기공 4학년 입학을 축하한다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네네. 커리큘럼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죠. 예전에 기능대학교를 불렀으니까 학생이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네, 거의 맞습니다. 학교에서 짜준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제 군대나 고3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책에는 이렇게 쓰셨어요. 폴리텍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체로 독정이었다. 한 달 내 결석은커녕 지각조차 안 했다. 특히 인문계 나온 친구들의 기세가 매서웠다.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주 5일 9시 등교, 6시 하교도 벅찬 마당에 밤 늦게까지 납땜 실습을 하고 주말엔 알아서 학교에 나와 자습까지 했다. 나중에 물어보니 인문계 출신들은 폴리텍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우리와 전혀 달랐다. 우선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는 실업계 맞습니다. 출신들을 말씀하신 거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폴리텍을 굉장히 많이 입학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었는데 네. 인문계 친구들이 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실업계랑 다른데 제가 얘기해봐야 결국 제 경험일 뿐이잖아요. 네. 제 경험인데 실제로 이게 최근에 논문을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네. 논문 경진대회인데 그 우수상을 탄 논문이 있어요. 직업능력연구원에서요? 네네네. 네. 김남식 씨가 연세대 지금 박사학점 갖고 있는 김남식 씨가 쓴 논문인데 네. 저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을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네. 직업계고 실업계에서 전문대를 간 거보다 네. 일반고에서 전문대로 간 게 노동시장 성과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랑 그리고 고용 안정의 분야에서는 네. 실업계가 약간 더 높게 나오는데요. 네. 나머지 분야에서 일반계고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미래로 봤을 때 일반계고가 훨씬 더 창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폴리테학 같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더 미래에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금이랑 그리고 이제 직업 안정성은 약간 더 떨어지는데요. 그건 떨어지는데. 나머지 분야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사실 직업의 미래나 이런 것들부터 네. 해가지고 직업 교육을 받는가 안 받는가.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분차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천원 작가님 모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임금하고 이것만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하고 그냥 고용 보장으로 뭐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직업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네.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직군으로 갔는가 하는 이런 분야들, 그리고 미래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다시 받고 내가 커리어가 업된다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 모든 측면에서 일반 계고가 더 높게 나와요.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네. 제 가설은 이렇거든요. 일단은 일반계가 전문대를 가면 이미 한 번 쳐졌다는 생각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4년제 가잖아요. 일반계고는 보통 진학을 대부분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한 번 쳐졌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독종이 되는 겁니다. 혹은 폴리텍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네. 대부분 이제 사정이 안 좋아요. 당연하지만은 네. 그래가지고 진짜 난 여기 대기업 간다, 무조건 대기업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직업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가지고 성과가 더 높게 나오는 거는 네. 공부하던 가락이 있어서요. 일반계고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직업 교육이 잘못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직업계고에서 배운 것들이 네. 막상 전문대로 넘어가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습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서요. 아 네. 근데 실습 격차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밤에 이 친구들이 네. 불 켜놓고 납땜 실습을 해요. 그러니까 따라잡으려는 노력이겠죠? 그쵸. 공부는 공부대로 이 친구들이 더 잘하니까 네. 공부는 순식간에 성적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실습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조별 과제를 쉽게 넘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셨고, 예. 이런 것도 역시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연스럽게 1학기 그 폴리텍에 입학한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인문계 출신 학우들에게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런데 성적은 폭망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되지?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바라바지 않던 7월 망친 성적표를 쫙쫙 찍고 교차로를 뒤적였다. 드디어 돈을 벌 수 있었다. 직장을 정하기도 전이었지만 월급으로 뭘 할까 상상하다 보면 입끝이 달막달막했다. 때마침 외국계 핸드폰 공장 근무 단기 알바 가능이란 글자가 눈에 띄었다. 당시 그 회사는 주문은 많고 일손이 없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어 했다. 전화번호부터 받아 적었다. 핸드폰이 끊겨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어야 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볼게요.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성적이 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과 그리고 턴족들이 많아요. 폴리텍은 지금 천족이요? 4년제를 들어왔다가 혹은 일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고 이제 신입생이 없는 그 와중에는 이제 역전 가능성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턴족들도 죽으라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기회가 훨씬 적으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끼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셨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과목은 다 진짜 터져버렸고 네. 오히려 되게 성적이 잘 나왔던 거는 막 부동산 이런 거 있거든요. 교양 과목에 교양으로 가르치는 부동산. 네, 그런 쪽은 막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실용 학문에 제가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1학기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겨우 1학기 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미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프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래전 얘기 아니잖아요. 겨우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그렇죠? 13년 전 13년 얘기죠. 정도. 그때인데 핸드폰이 끊겨서 전화 걸 수가 없어요. 공중전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네,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제가 일일 생활비가 4,000원이었어요. 이게 4,000원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일반 버스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2,400원이 있습니다. 네, 학식이 1,500원이에요. 1,500원이 드니까 학식을 그래가지고 네. 배 터지게 먹어요. 저녁까지 다 먹으려고. 아이코.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100원이 남거든요. 100원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한 번씩 이제 플렉스를 할 때 좌석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되게 타이트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은 늘 정도까지. 급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모두한테는 필수제였던 게 저한테는 기간제 상품이었고 막 그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 원 이것도 되게 벅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급했고 그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네. 첫 월급이 170만 원이었어요. 그 외국계 핸드폰 대기업 하청 공장인 거죠. 거기서 그렇죠. 일을 하셨는데 첫 월급이 170만 원. 네, 64시간을 일했었는데 네, 170만 원. 근데 그 170만 원이 저한테는 엄청 컸어요. 그게 네. 당연하죠. 일단 일상이 복원이 되니까요. 핸드폰 그 깔끔하게 내고 월세 그냥 밀린 거 다 갖다 줘버리고 네. 그래도 돈이 남아요. 전 돈 쓰는 법도 잘 몰라가지고 엄마 초밥 좋아하잖아. 초밥 한번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첫 월급으로 뭐 거창한 선물도 아니에요. 그냥 초밥 한번 사주고. 그때가 만 20도 안 됐을 때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딱 20살 때였는데 생일이 안 돼서 만 20이 안 네. 됐죠. 책에 이렇게 쓰였어요. 이건 그냥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월급이 나왔다. 170만 원. 취업한 선배가 자랑했던 200만 원. 담임이 비웃었던 그 200만 원보다 훨씬 작은 액수.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68시간 꽉 채워 받아낸 그 금액은 노동강도 생각하면 코웃음 나게 적었지만 내 삶을 뒤바꿔 놓기엔 충분했다. 전화 요금 내고 밀린 집세를 내고 끊긴 인터넷도 복구하고 한쪽만 나오는 핸드폰을 바꾸고도 남은 돈으로 엄마 용돈까지 드렸다.
온전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삶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은 얼마 안 가 흔들렸다. 왜 흔들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입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본문에 네. 한쪽만 나오는 이어폰이었는데 그게 네. 이어폰이 기억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나냐면은 네. 그 크래신의 도끼 이어폰이라고 있었어요. 아, 있었죠. 예, 그 이어폰을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하나가 안 나와서 너무 슬펐어요. 그것도 바꾸신 거예요? 그거 바꿨을 때 네. 그렇지, 음악은 두 곳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스테레오 음원인데 하나만 나오면 소리를 반밖에 못 듣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쵸, 모노 음원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 안 가 흔들리셨는데 왜 흔들렸을까에 대한 건 저희가 입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천현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저는 정말 너무 즐겁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은 계속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좀 안 힘드시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는 건 저도 똑같은데 이게 엄청 힘들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 일을 그러니까 막 노가다 판도 막 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와. 개념으로 저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와, 이제 뭐 기자 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취재하면서 인터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 질문하는 걸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거구나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피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기자 생활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적응을 못했죠. 난 내 할 말을 해야 돼. 하셔야죠. 사실은 네, 아니 저도 지금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만을 제가 진정으로 원했다면 천현우 작가님 같은 분을 섭외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 위선도 아니고 위약도 아닌데요. 천현우 작가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힘들어하시건 그렇지 않건 저에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일단 이 시간이 재밌고요. 제가 일단 이 시간이 재밌으면 청취자분들도 이 콘텐츠가 재밌어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작가님이 이 콘텐츠를 들어보신다면 내가 들어도 뭐 괜찮네 재밌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천현우 작가님을 괴롭혀 드릴 겁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외국계 핸드폰 대기업 공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셨어요. 170만 원. 주당 64시간이면 사실 최저임금이 이때 기준으로도 살짝 넘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최저시급보다 더 줬는데 그게 17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아닌데 행복해하셨어요. 전화요금 내고 밀린 집세 내고 끊긴 인터넷도 복구하고 한 점모 내는 이어폰도 바꿨어. 그리고 심지어 엄마 초밥까지 사드리고 용돈까지 드렸습니다. 회사에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 다녔어요. 이 친구도 가정사가 저보다 더 불행했어요. 이 친구는. 아이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탈선을 좀 했는데 키도 크고 괄괄하고 막 염색도 하고 문신도 있고 그런 친구거든요. 피어싱도 하고. 이성 친구군요. 네네. 동성 친구는 아니고요. 네, 이성 친구였는데 네. 저를 동생처럼 여기고 잘 챙겨줬어요. 나이는 동갑인데 그 친구는 풍파를 좀 많이 겪고 저는 기껏해봐야 이제 첫 직장에 떨어져가지고 직장 경력이라 한 6개월 차이가 날 텐데 네. 그 친구는 적응을 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맨날 이제 야근하면 이제 저희가 보름달빵을 주거든요. 네. 그 친구는 잘 안 먹어요. 근데 네. 꽉 말라가지고 잘 안 먹는데 그럼 제가 보름빵 두 개를 눈치 없이 처먹으면서 문자 그대로 진짜 처먹는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때 안 먹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드신 거예요? 친구 거는?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불매 운동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습관적으로 소리가 따차 이런단 말이에요. 네. 지금 불매운동의 여파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그 제과에서 노동자가 기계끼임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거나 그 기업을 폄하하는 이야기 아님을 있는 팩트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주의시켜드립니다. 지상파 어렵네요. 네, 그 친구랑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네.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근데 170만 원 가지고 되게 기뻐했을 때 네.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나 그냥 계속 여기서 일 다니고 싶어. 사실은 그 친구랑 계속 있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이성으로도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셨군요. 하지만 고백을 못했죠. 이럴 수가. 이게 자존감이 낮으면은 젊은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젊은이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고백은 못 하고 말이나 한번 해볼 걸. 예, 고백은 못 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말리는 거예요. 야, 나는 어차피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랬으니까 별다른 길이 없어. 네. 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니는 대학 가라.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라. 지금 대학 지금 휴학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저 다니라. 마저 다니라는 거죠. 마저 오케이. 다니라고 해가지고 네. 왜 그런 얘기를 해? 난 같이 있고 싶은데라고 쩔쩔내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 마음도 생각을 모르고. 해본 거예요. 170만 원 이 월급을 들어가기 전에 네. 꼭 이제 했던 클리셰 같은 말들이 있는데 경리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인도 만들고 그래야지.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가 내가 어린데 네네네. 철이 시근이 잘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오지랖인데 오지랖을 부리면서 했던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 청구서를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안 되는 거니까 예. 말이 안 된다. 결국은 미래가 없는 게 맞다. 그래서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흔들리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청년 취업 얘기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당시가 MB 정부에서 대기업의 신입 채용 투여를 고졸자에게 확 확대한 적이 있었죠. 일종의 쇼잉이긴 했는데 성과도 나름 있었다고 하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폴리텍 복학생 선배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를 책에 쓰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네. 삼성? 가기 전엔 좋았지. 꼴통이 드디어 사람 구실하겠다고 가족끼리 잔치도 벌였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여. 하루 종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인서 뺑이 치는데 죽겠더라. 연봉이라도 세면 뭘 걷는지 초봉 3,500 받고 할 짓은 아니더라 싶더라고. 연봉이 팍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구미 거기 주변에 뭐가 있더냐. 제 논밭인데 돈 벌어봐야 쓸데도 없고 기숙사 거기도 규정 허벌나게 빡세가지고 함부로 나가기도 힘들어 불어. 게다가 선배라는 것들이 삼성 부심 또 오지르게 부려요. 회사가 시키면 군말 없이 하는 게 삼성맨이래. 누가 들으면 지들이 이병철 이건인 줄 알겠어 그냥. 일단 박수. 연기를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천원 작가님이 자의로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파트였거든요. 이건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선배라는 것들이 삼성 부심은 또 오지게 부려요. 저런 느낌이었어요. 회사가 시키면 군말 없이 하는 게 삼성맨 일하나 뭐라나 누가 들으면 지들이 이병철 이건인 줄 알겠어. 예 맞아요. 이게 전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아니 왜 덜 가진 사람들이 간판에 더 열망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거는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 그 인국공 사태에서도 정규직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중요하다. 그 간판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는 학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학벌 이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네. 안정성 확보가 늘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판이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어쨌건 내가 생산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것 자체가 내 신분이고 계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간판이 주는 그 후광 효과가 도 무시 못하게 있는 거지만 안정성의 개념이 더 큰 거죠. 이제 삼성맨이라고 삼성 부심은 오지게 부려요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래가지고 삼성 생산직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와서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배님은 네네네. 퇴사를 하셨고 이 선배가 왜 나왔냐면은 사실은 MB 정부에서 고졸 취업으로 미뤄졌던 이 정규직들이 네.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초봉 3,500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3,500이면 그때 당시 괜찮지 않아? 아니요. 밤 10시까지 하는데 뭐가 괜찮아. 그게 기본급이 아니라 맥시멈이었군요. 그렇죠. 초반에는 상여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여금으로 점점점 보강돼서 나중에는 올라가는 구조긴 하는데 초반에 못 버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라는 이 위계 질서 안에서 네. 아까 전에 말했 부심을 가진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간판이 집착한 이 사람들이 자발적 충성을 바쳐요. 대기업 현장직이 아무래도 사람을 막 갈아넣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장난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돌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계로 누르고 있는 건데 그 위계를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사실은 잡아대야 되는데 네. 용인을 하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대에서 얘기하는 똥군기가 그러니까 간부들이 고참병장들 분대장급 동원해서 잡는 것과 완벽히 같은 구조네요. 네. 위계로 이렇게 꾹 누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위계를 애사심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와, 미치겠다. 내가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 말했던 삼성맨 이병철 이건희에 동일시하는 나 애사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자인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저는 회사가 좋아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도 좋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좋아. 우리를 위해서 이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념 아닙니까? 신념. 강자동일시 신념이죠. 없는 사람들, 덜 가진 사람들이 간판에 네. 열광하고 그 간판에 동일시하는 거죠. 제가 그 덜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건 오해 있을 수 있겠다. 임금 격차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명문대에 나와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임금이 적다는 뜻으로 덜 가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천호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철저하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체험하신 것만 전달하는 거니까 확실히 생동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해소되는 풀리는 계기가 되면서 사실 질문이 더 많이 생기긴 해요. 더 많은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행은 어깨를 걸고 같이 온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죠. 작가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진 못했는데 대충 어감을 보니까 네. 행복이랑 불행이랑 같이 온다 뭐 이런 거겠네요. 맞아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이제 농담처럼 가끔 얘기하거든요. 야 불행은 정말 혼자 안 온다. 어깨로 같이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그 이쪽 업계도 갈러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믹서에 들어가자 달달 갈리자 큰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원래 불행은 어깨 걸고 같이 와. 하나만 불행하면 불행이 아니지. 제가 지금 그 불행 한복판에 있긴 한데요. 아무튼 세옹지마랑 약간 타이밍의 문제지만 약간 유사하네요. 세옹지마는 이게 오고 저게 오고인데 이건 동시에 온다라는 측면에서 타이밍적으로 좀 다르네요. 세용지만은 중간중간 해피 엔딩은 아니죠. 해피 중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큰 프로젝트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는 해피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불행이 초고강도냐 고강도냐 이 정도. 그러니까 욕을 우리가 어디까지 먹느냐 이 정도 차이만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그거죠. 진짜 자기 만족. 아무튼 농담이고요. 불행은 어깨를 걸고 같이 온다는 제가 가짜 서양 속담을 말씀드린 거는 천윤 작가님이 이때가 병역 특례 근무 직장으로 옮긴 다음에 아주 작은 성과를 내기 시작하셨다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조금씩 정착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에는 이렇게 쓰였었어요. 말해본들 대본에 무시당하거나 새로운 발상을 끊임없이 강요당하는 신세가 되곤 했다. 아 이거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천호님이 경험하셨던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참자, 뭐 신입들 혹은 뭐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니면 그 분야에서 딱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그러면은 말해봤자 네가 뭘 한다 그래? 라거나 아니면 좀 괜찮았어. 그럼 야 또 내봐. 그렇게 되죠. 야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없는데 너 없냐? 너 아주 좋았잖아. 그 경험이 있죠. 저도 많습니다. 작가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경험을 몇 번 반복하자 회사 개선이 내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무릎을 탁 치시며 애사심이 확 떨어지는 끄덕끄덕. 아이고 저도 애사심으로 변되기보다는 한 직장에서 오래 혹은 한 직종에서 일을 오래 하려면 애사심 같은 거는 사실 금방 휘발되고요. 내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충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충성이라는 건 높은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이제 같이 있는 동료도 될 수 있고 협업하고 있는 외부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가 찾는 거죠. 이 깨달음을 얻으신 게 이것도 20대 후반이잖아요. 20대 중반 초반이죠.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조숙하신 거 아닙니까? 좀 조숙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 머리가 그런 쪽으로 계속 돌아가요. 처음에 막 그래가지고 회사 개선이 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깨닫고 방어적으로 변하죠. 그럼 그때부터 일을 잘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의 업무 개선을 해서 회사의 업무율이 높아지고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발상을 끊임없이 강요당하는 신세의 당첨이죠. 그러니까 뭐 공정 개선 하나 하면은 네. 다음엔 또 그거 몇 주마다 한 번씩 그걸 내래요. 레포트를.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을 뿐인데 이걸 왜 정기적으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월급은 최저임금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경험을 책에 이렇게 쓰셨죠. 하지만 이 한 번의 작은 성공이 꾸준히 쌓여가던 내 무기력함을 깨부쉈다. 이게 그때 분업을 얘기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네. 동시에 AS를 했었어야 됐는데 당연히 이용자층이 노년층들일 거 아니에요. 상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잘하는 후배가 와가지고 우리 분업을 해보자. 네가 전화 받는 걸 이렇게 전담을 하고
뭐 술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 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 나도 바뀌고 나도 편해지고 회사도 좋아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네. 나의 작은 발상 자체 하나가 실제로 실현이 되고 그것이 공리를 이뤄가는 그런 데서 느끼는 희열일까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생산직은 특히 부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부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의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이루고 나니까 그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용접을 할 때 제가 용접에 빠진 이유도 네. 이 자기 손으로 뭔가 이루어낸다는 그 단기적인 쾌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미장하시는 분들이나 용접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아티스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철판대기에다가 대고 하는 그림인 거죠. 예술이고. 그러니까요. 그리는 보통 생산직이라는 게 네. 흘러나오는 라인 속에서 그냥 손만 까닥까닥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음. 숙련이 쌓이는 체감이나 혹은 내가 이거 가지고 사회에 대우받겠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사무직은 뭐고 생산직은 뭔지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돌아보게 돼요.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방송사의 PD면 당연히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저를 사무직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공연이나 행사를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니까 보통 저는 길바닥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게 9월 달인데 9월 달에 절반도 길바닥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군요. 네. 보통 이제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생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약간 생각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긴 하네요. 제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듣고 잊어주세요. 책에서 표현하신 행복 중에서 아마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때 작가님이 어느 정도 돈도 약간 모으신 것 같아요. 빚도 어느 정도 갚고 이때 오랜 친구들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예전 게임에서 어깨를 걸고 같이 싸웠던 전쟁을 누비던 그렇죠. 들판과 숲과 눈 덮인 그런 서론을 누비던 전우들이었겠죠. 같은 게임도 했었고 네. 다른 게임으로 갈 때도 같이 막 이동하고 다녔던 그러니까 패거리였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봤던 전국의 오랜 친구들이 오프에서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책에 이렇게 쓰였었어요. 이거는 그 작가님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감정이입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됐고 네. 제가 상여금 같은 거는 꼬박꼬박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보통 제가 일을 굉장히 빨리 한 축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산 광안리에서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그냥 술을 살 때였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학생 때 처음 게임에 만나 메신저로 지금껏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다. 각자 서로를 비하하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돼지, 오덕, 허세, 찐따였다. 오늘의 주인공은 허세, 나는 찐따. 지역, 나이, 성별을 떠나 친하게 지내왔던 이들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 편견의 벽은 허물어지고 반가운 마음만 남아 서로 악수 나눌 때의 그 벅찬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아마 엄마 아빠 세대가 펜팔 친구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때 친구들과 부산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죠. 정말 좋았죠. 더군다나 당시 이제 유일한 직장인이었던 작가님이 돈을 주로 쓰셨고 그리고 그 당일의 주인공은 사수 끝에 대학 합격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대학 합격한 걸 축하하는 자리. 네, 맞습니다. 현우 작가님이 친구에게 덕담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대학 생활을 3년이나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3년이나 나는 늦을 거야라고 걱정을 계속하는 친구에게 진짜 덕담이었죠. 네. 어떻게 덕담을 주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한참 늦을 텐데 30살에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제 딴에 이제 위로한답시고 네. 얼른 나와갖고 사회인 리그 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덕담. 근데 그 친구가 별뜻 없이 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현우님의 가슴에 작가님의 가슴에 빗을 꽂았습니다. 이 친구도 경상도 사람인 거죠? 부산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한 말도 현우 작가님이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니는 참 좋겠다. 졸업 빨리 해서 돈도 벌고. 근데 전문계대에 나와가 대기업은 갈 수 있나? 근데 사실은 대기업 갈 수 있나도 아니고 정확히는 워딩은 취업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그 말 똑같은 거죠. 더 비하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취업조차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그 첫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음 문장을 천우 작가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친구는 단숨에 선을 넘어버렸다. 분위기가 단박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눈싸움만 했다. 나머지 2명은 어쩔 줄 몰라 숨 죽였다. 결국 먼저 자리를 박찬 쪽은 나였다.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길.
긴 한숨에서 뿜어져 나온 입김이 마치 담배 연기 같았다. 학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거짓말. 수능도 안 봤지만 대학 순위표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명문대는 만병통치약 같아 어딜 가나 약발이 들었다. 당장 전 직장만 해도 현장 쇠밥 수십 년 먹어온 기술자가 명문대 학식 몇 년 먹은 관리자 눈치를 살폈다. 게임 속 세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은근슬쩍 대학을 드러내는 이부터 명문대생을 사칭하는 유저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이때 4년제 편입을 결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온라인 세상이 네.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졌고 이때 이후로 게임을 되게 확 줄이게 되는데요. 네. 게임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임에는 계급도 없고 그거 경계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나 적용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친구가 이제 나이들을 먹고 나니까 현실을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게임 친구가 나는 명문대인데 너는 전문대라서 취업도 못할 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그 친구 사수한 친구는 사수를 했지만 명문대에 들어갔군요. 네, 서울대를 갔습니다. 네. 학교 이름을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관악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똑같을 텐데 오히려 이런 걸 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편입 욕심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빚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막 진짜 극단적 선택까지 정말로 거의 직전까지 갔었고 아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에도 수없이 많은 고생담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본인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생담을 100% 다 담담하게 쓸 수는 없겠죠.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쓰셨다고 해도 편집자가 많은 부분 걷어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펼쳐지는 미디어에는 진실을 담는 것이 중요한데 진실을 100% 담는 게 너무나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할까요? 이 부분은? 네.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로 넘어갈 이야기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본의 한 회차 분량이었는데 한 회차가 통으로 다음 주로 넘어갔어요. 어머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만큼 천은호 작가님과의 대화가 밀도가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낀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후는 청취자의 반응은 크게 이런 얘기 큰일 나겠구나 방송이죠 진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잘리시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신 차리고. 사장님. 근데 그거 아세요? 중년들도 저도 이제 사실 정년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가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천은호 작가님도 잘 못 들어보셨죠? 과연 중년들도 그럴까? 보통 이제 남들이 생각할 때 전형적인 중산층의 표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럴까? 그렇죠. 직장 기둥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뿌리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 게 중상층 중년 아닌가? 저는 일단 중상층은 아니고 진짜 중산층 딱 표본일 텐데, 네, 뭐 아무튼 근데 그렇지 않은 중년도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천은호 작가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X세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아니 너무 세상은 우리한테 무관심한데? 그러니까 작가님이 글을 쓰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요. 아니 세상은 청년과 특정 지역과 부동산 얘기만 하고 우리 무시하네? 아니 우리 얘기도 들어봐.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고 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2시간 동안 같이 해봤는데 짧은 소회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정말 그러니까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서 오기는 했는데 네. 진짜로 이 정도까지 물어보실 줄은 몰랐거든요. 막 그러니까 나만 다 준비하고 실제로 가면 애드립으로 몇 개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진짜 다 물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다 물어보죠 당연히. 왜 이렇게 빡세게 해요? 아니 빡센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콘텐츠가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예 그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 세상에 널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시작해 볼까요? 부족한데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라는 콘텐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재밌고 힘드네요. 소회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는 천은호 작가님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천은호 작가님
다음 주에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까지 필요한 일인가요 이게? 각오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인생사에 대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네. 더 개인사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셋밥일지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층이 하나 있고 네. 제 개인의 비극에 막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계발서처럼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겠죠. 저는 두 개 다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갈 것 같고 궁금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천연우 사는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삶이 힘드셨던 게 단순히 불행해서 불운의 연속이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 개인사를 개인사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클로징이 길어진 것도 처음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천호 작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일요일 밤 맞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 덕후? 적당 덕후가 뭐예요? 이거 설마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뮤직 익스프레스의 지타민 DJ 지유 아나운서. 왜요? 어때서요? 많이 이상해요? 이상하죠. 프로그램 이름에 덕후가 왜 들어가요? 덕후가 만들고 덕후가 출연합니다만 선배님이 덕후세요? 출연하시는 분들도 덕후고요? 그럼요. 어엿한 덕후가 성공한 덕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덕후는 알겠고요. 그럼 적당은 뭡니까? 적당히. 덕후는 적당히 좋아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덕후 냄새 나요.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후 향기 가득한 정력 충만 콘텐츠입니다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적당 덕후. 적당히 좋아하면